어머니 아들이 e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 따면요 군대 안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 가르치세요? 저는 원래 게임 개발을 가르치고요.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e스포츠도 가르칩니다. e스포츠. 제가 이제 처음에 교수님 이렇게 소개를 받고 할 때 e스포츠 관련해서 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e스포츠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보통 e스포츠 그러면 부모 세대에서는 게임. 그냥 게임 아니야? 이렇게 나 부모 세대 게임. 예, 부모 세대들은 다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이 e스포츠가 갖는 어떤 그 가능성이나 e스포츠에 갖는 의미가 그냥 게임이라는 것에 그냥 같이 한 바구니 안에 탁 쌓여져 가지고 게임은 나쁜 것, 애들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인식으로 네네. 바뀌는데 e스포츠는 앞에 이자가 붙었긴 했지만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접근이죠. 게임이라는 종목의 스포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죠. 이거를 스포츠 쪽으로 바라보면 양궁이나 네. 사격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그러면 빅머슬이라고 이제 큰 근육들 움직이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한 농구나 축구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생각하는데 양궁이나 사격은 그렇지 않잖아요. 멈춰서 굉장히 숨을 그 죽이고 정적인 네네, 맞아요. 스포츠잖아요. 근육들 잘 안 쓰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궁과 뭐 사격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e스포츠는 걔네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운동량이 있고 더 많은 근육을 쓰고 더 많은 판단을 내리는 예, 그런 오히려 어찌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게임과 e스포츠는 이렇게 영역이 다른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건가요? 디지털 게임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저희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정말로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잘 모르시는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네네.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는 e스포츠가 입시와 정반대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학을 못 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라요. 미국은 이미 300개 이상의 대학에서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e스포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게임을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이 e스포츠를 하게 되면 대학까지 가게 되고 그 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종의 직군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미국에서조차 네. 일단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대학 e스포츠에서 네. 한국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게임을 잘하는 종족이기도 하지만 e스포츠 쪽에서도 워낙 실력적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e스포츠 종주국이야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사실 뭐 e스포츠는 대한민국이 먼저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예,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e스포츠 종주국이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말 그대로 네, 어떤 위상 자체가 다른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찌 보면 막
그 정도로. 네. 신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대한민국의 e스포츠 산업은 정말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지역마다 전부 다 그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다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발급도 하고요. 대학의 e스포츠 학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관련 학과들. 우리나라에 관련된 학과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생기긴 시작했어요. 물론 저 지방에 있는 아주 오래된 학과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보고 있는 그런 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고등학교에도 e스포츠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고등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3개 정도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이제 인식들이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좀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좀 봐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e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청소년들이 보통 주로 이 e스포츠를 즐기기 때문에 네. 입시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e스포츠를 하게 되면 뭐 제대로 뭐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뭐 대한민국에서라기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탑이라고 이야기하는 e스포츠 선수가 있어요. 네. 뭐 페이커라고 하는 이상혁 선수인데 그 친구의 공식 연봉이 50억이고요. 실제로는 약 10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억은요. 대한민국의 어떤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50억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야구, 축구 다 네네네. 통틀어도 그 정도 받는 선수가 없고요. 50억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이 e스포츠 선수들이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e스포츠 선수가 되어도 잘만 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이런 데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e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로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면요 군대 안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방금 뭐 그 페이커, 네. 페이커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하고 성장하는 선수는 사실 손에 꼽을 텐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님이 진로를 그렇게 결정했는데 무엇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선수 아니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역들이 좀 존재하죠. 네, e스포츠 산업은 밸류 체인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방송에서 와요. 방송. 네, e스포츠에서 그러니까 e스포츠 산업에서 돈이 많이 제일 되는 것들은 일단 지금까지는 네. 스폰서십, 그러니까 기업 마케팅에 의한 스폰서십. 그 다음이 이제 네. 방송.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베팅, 스포츠 베팅 네. 이런 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냐면 방송에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각광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e스포츠 해설자, 방송, 그다음에 e스포츠 유튜버, 그다음에 e스포츠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직군들이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직군이죠. 또 실제로 연봉도 되게 높아요. 그 안쪽이. 아, 그래요? 네. 대기업 신입 사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네, 훨씬. 조금 아니고. 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뭐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로워해.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안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들이 좀 제대로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네,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저는 어디 가면 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근데 그 어린 애 시절부터 유소년 축구 막 해가지고 네네.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아이를 이제 축구 선수를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e스포츠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e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뭐 페이커 같은 선수가 되는 거는 정말 소수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축구는 축구 선수를 키우려면 유소년 축구 클럽에 가입시켜서 운동을 시키거나 애를 그쪽으로 이제 진학시키면 네네. 되잖아요. e스포츠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도권 교육과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e스포츠 선수가 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예요. 선수가 되려면 팀에 소속되어서 합숙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거의 프로에 가깝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아예 그냥 팀에 소속돼서 가요. 더군다나 e스포츠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0.3세인가 그래요. 선수들의. 그러니까 대부분 고등학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인프라가 이제 좀씩 생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에도 e스포츠 학과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이기는 하나 부모님들도 자세히 조금씩 찾아보시면 당연히 e스포츠 선수를 키워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그렇죠?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외에 혹시 e스포츠 생태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 e스포츠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제도권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들, 그러니까 인기 스포츠들 같은 경우에 제도권 교육과 제도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해도 학교 소속으로 그렇죠. 선수 생활을 해요. 그리고 대학으로 또 진학을 하기도, 물론 프로로 가기도 하지만 대학으로 진학해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선수 생활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e스포츠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생태계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병폐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 협회라든지 e스포츠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교육열과 기준 자체가 뭐랄까요, 외국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게임하고 너무나 반대쪽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e스포츠 그러면 게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교육과는 아주 상반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크죠. e스포츠가 갖는 장점은 대한민국 최고가 전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있고 아까 제가 연봉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가 아직 잘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일종의 스포츠 선수로 키워낼 때랑 똑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랭킹의 네. 커트라인이 있어요. 이게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을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선수로 크는 데는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너가 정말로 e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으면 이 정도 랭킹 이상은 되어야 선수급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해볼게. 밀어줄게. 그게 아니면 적절하게 즐겨. 취미로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의 길이 아주 잘 열려 있다. 그래서 아이한테 너가 영어도 잘하면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어느 정도만 되면 네. 미국 대학에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e스포츠 3.0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던데 네. 1.0도 모르겠고 2.0도 잘 모르겠지만 네. 언제 3.0이 왔어요? e스포츠 1.0은 네. 그냥 초창기예요. 그냥 방에서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 네트워크 연결해서 네네. 게임을 막 즐기던 그때가 네네. e스포츠 1.0 시대이고요. e스포츠 2.0 시대는 사실 지금도 e스포츠 2.0이 약간은 걸쳐 있다고 봐요. 팀화되었고 네네네. 이게 이제 조직적이 되어서 산업화되고 있는 초창기 단계가 2.0이라고 보고요. 3.0은 뭐냐면 e스포츠 선수한테 네. 그냥 단순하게 선수로서의 역할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 것. 다시 말해 e스포츠 선수도 일종의 엔터테이너에 가까운 형태.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스포츠의 가장 큰 밸류 체인은 방송이라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e스포츠 선수들이 선수 생활이 끝난 이후에 e스포츠 선수들은 다른 스포츠보다 더 일찍 은퇴하거든요. 네네. 25세 정도면 은퇴를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후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과연 어디냐? 결국에는 e스포츠 산업 아니거나 방송 쪽이거나 e스포츠 연관된 분야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선수 생활할 때부터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e스포츠가 조금 더 스포츠의 영역에서 더 벗어나서 엔터테인먼트 영역까지 아우르는 시대를 e스포츠 3.0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e스포츠를 게임이라고 딱 한정지어서 생각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들 종종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